자,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를 쪼개 놓은 상태입니다. 파일을 여러 개를 쪼개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더 접을 거고, 안에 들어있는 라우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키가 들어가서 데이터 하나씩 처리가 돼서 들어있더라. 자, 이 부분만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 자, 외부 파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아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네, 데이터 안에 제이슨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넣었어요, 제가. 그쵸? 메뉴 데이터.json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지워야겠죠? 지웠고요. 일단 주석 걸게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데이터를 불러오면 use effect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react 훅을 써주고 use effect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fetch로 불러오셔도 전혀 관계 없겠지만 저는 fetch보다는 axios를 이미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axios를 불러오겠습니다. 위쪽에서 다시 자, import axios fetch로 불러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axios를 통해 사용할 거고요. get이라는 메소드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따로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get 방식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get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따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냥 지금은 작성할게요.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이 메뉴 data.json 슬러시 하나로 사용한 이유는 이 리액트 쪽에서는 가장 최상위 경로를 퍼블릭 감추고 있는 위치로 인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퍼블릭이 아니라 따로 빌드라고 하는 디스트라는 폴더를 정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곳을 인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then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낼 것이고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콘솔 로그로 rs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자, 몇몇 때문에 에러가 날 게 뻔하니 그냥 다이렉트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 i를 위에 있는 const 메뉴 데이터에다가 얻는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일단은 let으로 할까요? 네. 자, let으로 할게요. 일단 그럼 여기 들어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불러와서 적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왜 에러가 났을까? 자, 콘솔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것도 찾을 수 없고 뭐도 찾을 수 없고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와서 재처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 i를 어떻게 const를 통해서 use set 메뉴 데이터라고 사용을 해주고 use state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처음에 들어올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불러오는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배열 형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배열 형식으로 사용할 거고 이 메뉴 데이터에 들어갈 값은 set 메뉴 데이터를 통해서
재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lias.data라고 하는 아이는 set menu data를 이용하시면 불러온 데이터를 그대로 메뉴 데이터로 재할당해서 배포가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나요. 뭐야 이거 열심히 했는데 아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됐는데 왜 에러가 날 것인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왜 에러가 날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를 불러왔고 그것을 통해서 then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메뉴 데이터라는 값을 받아와서 적용을 해서 콘솔로 한번 찍어 보시면 .then 하고 이 위에일까요? 자, 이 위에 있는 유즈 스테이트는 지금은 빼고요. 지금 잠깐 보류하고요. 일단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건 잠깐 보류하고 따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거 주소는 왜 주소로 메뉴 데이터 셋 메뉴 데이터 이거를 살려버리고 뭐 걸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 사용할 겁니다. 사용할 건데 요거 위에 거 사용할 건데 일단 밑에다가 적용하는 거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위에 거 잠깐 주소 걸었고요. 그러면서 이 유즈 스테이트 위에 거 set number와 number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밑에 있는 이 함수를 적용하면은 이 함수가 또 여기서 걸어서 써야 되잖아요. 연계가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상관없겠지만 밑에 있는 이 버튼에서도 서로 연결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요 쓰는 것만 일단 볼 거예요. 쓰는 것만 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은 우선 다 주석을 걸었어요. 컴포넌트 걸은 거, 그 다음 연계가 들어있는 버튼.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살아있는 건 사실상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만.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자, 여기 메뉴 데이터라는 곳에 담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가져와요. 순서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7번째 줄의 내용이 전혀 문제없이 적용된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적용됐으니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콘솔 로그를 과감하게 잘라서 라인을 주석 걸고요. 바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빈 객체로 빈 배열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부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아까 있는 거 확인하려면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서 적용된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죠.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use state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들어있는 데이터는 메뉴 데이터라고 하는 것 이름 함수명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했고요. 그럼 얘는 필요 없이 자,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묶음으로 들어있는 use state로 쓸 거고 이때 set menu data라고 하는 아이의 함수로 데이터를 담아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잠깐 밑에 거 놓고 위에 거 먼저 then으로 확인 먼저 할게요. 자, 확인했을 때 위에 값이 제대로 뜨느냐? 여기서부터 뭔가가 조금 이상한 점이 생기죠. 일단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밑에 쪽에서 콘솔로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깥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비었어요. 없다가 use state를 통해서 값이 바뀌어요. 값이 바뀌면서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없다가 값이 대처된 거예요. 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메뉴 데이터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객체, 전체에 들어있는 객체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했었고요. 자, 그 해당하는 객체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개만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두 개씩이나 들어있네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를 처음에 뿌려놓고 두 개로 바꿔치기 했듯이 이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자, 에서 버튼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부를 주석 걸었던 것만 풀고 fn 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살려주고 네. fn 탭이라고 하는 함수도 살려주고 버튼부도 살려줬습니다. 컴포넌트는 아직 그대로 뒀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pr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함수를 수행했을 때 밑에다가 또는 이 버튼 아니면 아래쪽에 p 요소에다가 임시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pr 콘이라고 하는 값을 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pr콘이라고 하는 아이를 확인을 하기도 전에 에러가 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일단 처음엔 pr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될 라인은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첫 번째 값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수밖에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use state 순서 할당하는 거 하나 있죠? use state 이거 가져올게요. 그냥 0, 1 해도 돼요 사실은. 자, 썼어요. 그러면 일단 0이라는 아이는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자, 야 빼고 주석 걸고 똑같이 쓸 건데 이번엔 자, 뭐라고 제가 쓸 거냐면 메뉴 데이터의 점 필터. 필터는 뭐 하는 아이다? 걸러내는 아이다. 거기서 그럼 뭘 걸러내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아예 중간에 조건 걸게요. 자, 조건을 하나 물어봅니다. 해당하는 데이터에 순번 인덱스 인덱스 그럼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디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될지 안 될지는 인덱스가 있는지 보자고요. 해당하는 데이터에 인덱스 값을 찾아보고 나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냥 자, 자바스크립트 필터에 인덱스 있니 없니? 배열 형식 들어오는 값의 순서는 있지만 인덱스가 있긴 있나봐요. 그쵸? 점
아니면 뭐 이게 인덱스가 위쪽에 아까 했던 넘버 뭐 하면은 처리해라. 리턴 처리해라.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보시는 이 형식은 사실 뭘 하는 아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군요. 자, 잠깐 주석 걸고 위에 현재 에러 없겠죠? 자, 에러 없습니다. 위에서 제가 직접 값을 쓸게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1, 2 문자로 쓰자. A, B, C, D 만들었어요. 자, 얘를 제가 const 뭐 en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알파벳이 en이든. 자, 그 다음에 const d는 en의 필터 라고 쓰고요. n. 자, 그럼 뭐라고 쓴 거냐면, 이게 여기 있는 배열 값을 필터링 하겠다. 필터링 할 건데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만들어서 n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서는 뭘 하면 되느냐? 리턴 반환을 처리할 겁니다. 자, 리턴 일단 뭐 지우다 하더라도 중간에 놓고, 여기다 뭘 할 거냐면 해당하는 n의 인덱스 값을 n의 인덱스 값이 인덱스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잠깐만요. 매개 변수로 담아줘야겠군요. 자, 이렇게. 자, i가 이렇게 해야 되군요. 0이면 자, 반환해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다 쓸 필요 없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D 값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A를 반환하게 됩니다. 0번째. 즉 바꿔 얘기하면 앞에 거는 값이 들어오고 뒤에 거는 i, 밑에도 굳이 따지자면 데이터와 인덱스가 있는데 데이터는 확인할 필요 없군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처리해서 값을 뭐해라? 반환해 주세요 라고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C를 확인하고 싶다. 0, 1, 2니까 2 확인하시면 C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필터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곳에 들어갈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아까 맵처럼 쓴 것을 맵의 타이틀과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위에 있는 아이는 두 가지를 모두 뿌려내는 아이였고요. 밑에 있는 아이로 사용하면 제공 필요한 아이를, 여기도 사실 리턴이 들어가요. 여기도 리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화살표 함수로 썼기 때문에 그냥 지워준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리턴
써준 거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요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서값 들어있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할 거니까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음표나 if문으로 사용할 거고요. 물음표나 if문으로 사용할 거고, 리턴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중괄호. 약간 복잡해 보이죠? 이것도 줄일 수 있지만 일단 자, 그럼 데이터 점 페이지 타이틀을 위에서 언급한 P와 동일하게 P 마찬가지에도 키로 처리해서 리턴. 자, 그러면 자, 필터를 사용하려면은 맵이랑 그냥 같이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조건까지는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만 나온 데이터 num이라고 하는 아이는 0, 처음이 0이었으니까 0에 대한 데이터 값을 파악을 해서 그것과 일치하는 값을 전환, 리턴 시켰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따지면, 자, 코드를 쓰려고 제가 했던 건데 리턴만 잘 해주면 되는 거라,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값, 그리고 가로가 제가 놓친 게 있다면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든 거를 받아서 그 받은 거를 다시 맵으로 처리,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그러면 커피 들어옵니다. 커피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성립이 되죠. 그럼 여기는 prcon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는 코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따, 복잡해지네요. 하지만 역시 에러는 납니다. 왜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맵으로 다시 설정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바인딩 할 때 바인딩 받는 곳에서 에러 나기 때문입니다.